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이야기 해볼 텐데요.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숨고르기 지수는 국면인데 또 키워드를 놓고 보면 해야 될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연속성이 나오는 쪽부터 시세가 강하고 뉴스가 강한 쪽부터 조명해 보도록 하죠. 1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자, 연속성 국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먼저 함께 할까요? 방산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궁금한 건 고점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쉬어갔다가 계속 뚫어내고 있어서 이게 가장 궁금해요.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이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슈퍼 사이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방산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주가 흐름, 프리미엄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상단을 예측하기가 좀 다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점에 대한 이야기, 뉴스에 따른 파급력을 방산은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지금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주 모멘텀, 또 이게 수주 잔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르는 거는 뭐 유럽 국방비 지출, 이건 뭐 이미 나왔던 뉴스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한 달 정도 혹은 한 달 반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방산하고 조선주는 사실은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들어서 조금씩 고점을 좀 높여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모양이 나왔었고, 특히 어제 오늘 또 종목별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거 본다라면 일단 기간 조정이 좀 끝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매물에 대한 또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증시가 좀 더 상방을 좀 열어놓고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거 본다라면 저는 추세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오를 때 우리가 그 수익을 못 누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일부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패턴을 보면 이것도 궁금해요. 이 대장주 안에서도, 큰 종목 안에서도 본부장님 후발주가 있고 선발대가 있었잖아요. 그 흐름을 미묘하게 분석해서 그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 그리고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걸 지금은 꼭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사실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다 강한 건 아니지만 삼성중공업이 치고 나간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조선주도 그동안 이제 투톱은 조선하고 방산이 같이 묶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인데 전 조선주들도 충분히 기간 조정이 거의 다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시가 더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 또 그 외에 대형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선주들은 약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완성업체 쪽으로 해서 주목을 받았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기자재 네. 쪽으로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시야는 잠시 후에 또 넓혀보도록 하고요. 덜 간 거 한다면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LRG 넥스원도 볼게요. 물론 신고가 영역입니다. 장 초반의 고점은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괜찮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죠. 국내 사업의 마진율을 본다면 아직까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 방산거 같은 경우는 뭐 더 내려가지 않고 이 대표적인 네 종목 안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참 빨리 매도하신 분들, 아까우실 것 그리고 같아요. 고민하다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올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주도주들보다 혹은 지수보다 가장 아웃퍼폼을 좀 강하게 했던 섹터임에는 분명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래야 사그라들 수 없는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식을 사고 파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사실 지금은 좀 진득하게 보여 계신 분들이 수익을 즐기실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짧은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할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하셔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거 다 알죠. 네. 하나시스템, 뭐 LIG, 넥슨, 현대로템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의 큰 대형주를 짧게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장주들이 지금 세 종목 혹은 네 종목 분들이 여기서 꺾이지 않고 약간의 플랫 혹은 여전히 추세를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2등주, 3등주 혹은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1분기 말에 좀 대안으로 좀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i3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인데 i3 시스템을 좀 이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추려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니드라고 하는 기업도 여전히 낮은 위치에서 대신 이제 시가총액이 물론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후발주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방산 부품주 중에서도 MNC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이 기업도 LIG 넥슨처럼 장중에 최고가를 한번 찍고 약간의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세워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방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영역이. 어디로 확대되고 있냐면 우주, 항공 이쪽으로 확대를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좀 봤었을 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 개장 시간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은 우주항공 임에도 방산 쪽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또 짙게 남아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추리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좋다, 하나 시스템 안 좋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되니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지만 그 밸류체인 하단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하나 더요. 여기는 가격적인 부담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밑 말고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한화 지주사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주사들도 수급적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뭐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주사, 한화, 전공법 괜찮을까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남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가파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으로 지주사가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날이 드문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한화 좋게 보고 지주사도 괜찮지만 오늘 추격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 대신에 이제 한화와 더불어서 두산도 요새 괜찮아요. 반도체. 그렇죠. 두산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밸류업 이야기 나와서 짧게 또 추가 말씀드리면 손보사 중에 DB손해보험이 가장 좋거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또 배당을 줬던 기업이라서 이런 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밸류업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시점이 왔다. 지주사의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방산의 짝꿍 조선 아무래도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2위에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G에 대한 키워드를 얼마만큼 봐야 될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조선 이야기를 따로 저희가 더 깊게 한다면 LNG를 더 봐도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온 LNG 프로젝트를 봐야 되는 건지 좀 테마성이 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도 시장에서 가스전 발주 이러면서 그 관련된 키워드를 보는 게 맞을지 에너지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사실은 이제 LNG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한택이라든지 또 윗꼬리가 길게 나오긴 했지만 1승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강한 것도 결국 알래스카 LNG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광 쪽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LNG 에너지 쪽으로 해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협상이 6월 2일, 6월 3일에 완벽히 끝날 것인가?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뉴스를 보신다 그러면 유럽 선사가 국내 기업의 발주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좀 비싸게 주더라도 지금 중국 선박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해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인도 쪽에서 어떤 대규모 발주, 이 얘기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은 비록 MRO는 없지만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LNG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면서 에너지 쪽으로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조선주 쪽에서도 혹은 기자재 쪽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기자재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앞서서 방산 이야기할 때는 밸류체인 하단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인도 관련 이슈랑 연결해 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건조는 우리나라에서 할 거야 라는 게 인도 측의 얘기였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종목의 실수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핵심 부품만 써서 여기만 호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13조 원 시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포커스를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쪽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카타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카타르 기준으로 이제 LNG선 프로젝트가 총 130대 정도를 이제 외부 수주를 줬는데 그 중에서 지금 70%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가지고 왔죠. H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기업들이 지금 약 30대씩 지금 모두 수주를 받은 상황이라서 결국엔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도 알래스카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러한 수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강세가 다른 조선사들보다 조금은 더 도드라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조선사들마다 약간의 어떤 특색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는 이 부유식 혹은 이제 신재생에 강하고 LNG에 강하고 또 어디는 MRO에 강하고 이러한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삼성중공업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MRO라고 하는 키워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삼성중공업이 조금은 이제 소외됐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MRO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신재생 그리고 LNG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보니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입맛에 좀 맞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고 또 삼성중공업 밸류체인을 놓고 보면 최근에 가장 핫했던 기자재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기자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LNG, LPG 대형 탱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진중공업을 여전히 저는 기자재 원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LNG만 보는 거 싫다. 지금 여기저기 발주가 좀 흩어지게 되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결국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엔진 쪽이 지금 교집합에서 가장 선두주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 같은 경우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방산과는 조금 다르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2등주, 3등주를 보실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률보다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성장해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음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옥 같은 포인트 많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한 번 더 메모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선방산 훑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가던 쪽에 계속 힘을 받을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평가주의 반란은 어디까지인가. 석유화학주 그중에서 오늘 영웅과도 같은 종목 SO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51 오랜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주기로 바닥이 왔다.
이 리포트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의 한정에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좀 넓혀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석화족에 대해서는 이야기 긍정적으로만은 당장은 안 나옵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오른다 이야기 안 나오고요. 그런데 궁금해요. 오늘 장에서 5만 원 선 시원하게 위에 5만 7,900원 선까지 흐름이 나왔거든요. 본부장님, S-오일과 같은 이렇게 역사적 저점이다. 많이 저평가됐다. 이제는 올라갈 때다라는 종목의 흐름 주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S-오일이 유독 눈에 띄어서 따로 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글쎄요. 달라요? 뭐 지금 반등은 아니요. 아직은 길적 반등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증거사 리포트를 봤는데 글쎄 뭐 5년마다 저점이라는 게 5년 전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지금은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꾸준히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급이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60달러를 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지만 저는 50달러 초반까지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좀 오늘 좀 반등을 좀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이후에 뭐 좀 주요 기업들 밸류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S-오일은 원래 이제 고배당주로 계속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조금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면 조금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5년 주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본다라면 저는 조금 쉽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상승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조정을 어떻게 주는지 가격 조정을 주는지 기간 조정을 주는지 또 기간 조정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본부장님 사실 S-오일 콕 집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은 낙폭 과대자 그러면서 모멘텀에 대한 강화되는 그 구간에서도 높은 가격 때도 저희가 원픽으로 본부장님께 선정을 해주셔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0% 넘는 수익률을 거둔 종목이라서 워낙 이 자리에서 초반에 잡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한국전력과 S-오일의 포인트는 어떤 게 저평가가 다 같은 저평가가 왜 아닌지 그리고 한국전력 지금부터도 같이 보시는지 같이 묶어서 질문 드릴게요. 저는 한국전력은 조금 더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S-오일하고 한국전력의 다른 점은 네. 한국전력은 일단 워낙 강세 수혜 그리고 에너지 유가 하락의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때 5월 초 우리가 이제 그 연휴 지나고 나서 대만 달러가 급락이 하면서 원화 강세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전력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오일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한국전력은 또 성수기, 전기 사용이 또 급증하는 구간에 들어오는 부분들하고도 좀 다르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가공해서 재판매하는 것과 단순하게 석유만 수입해 와서 유통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군요. 봐야지 그냥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는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라는 점 한 번째 포인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침 저희가 다행이네요. 원전 이야기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선 본부장님과 원전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괜찮은 겁니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사우디 수주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폭을 되돌리기는 했습니다만 딱 추천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온 쪽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수급적인 측면까지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하. 그리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 오.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도주를 좀 겪어봤지 않습니까? 한때는 2차 전지가 강했었고, 한때는 반도체가 강했었고, 한때는 화장품주가 엄청나게 강했었고, 방산이 강했었고, 지금 그 모습들을 원전주들이 잘 따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미래를 쫓는 거라면 올라올 때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전주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고 하는 기대감, 여기가 그렇게 앞이 잘 보이는 쪽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괜찮다라는 게 조정 없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여전히 계속 보셔도 되고, 혹은 BHI도 여전히 저는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종목 외에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원전 이야기에 반응하는 기자재가 있고, 국내 쪽에 이 뉴스에 좀 반응하는 기자재가 좀 별도로 있거든요. 네. 해외 쪽에서 나오는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쪽은 한전 KPS와 한전 기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니까 이 부분을 리스트업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진과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신한울 원전 재가동과 관련한, 그리고 이쪽 재정비에 관련한 또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 여기저기 많은 종목들이 많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앞서 이야기 드렸던 BHI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보고서 쉬어가더라도 네. 괜찮다. 펀더멘털 자체는 이상, 무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죠. 유독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도 많이 했는데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찝어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본부장이 가장 궁금한 건 알테오젠이 시총도 크죠. 코스닥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스코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리고 미국 FDA도 통과해야 한다더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삼고 봐야 되는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증권가에서 꾸준히 네. 나오거든요. 근데 기간적으로 좀 횡보한 기간이 돼서 지금 구간에서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물론 이제 ABL 바이오가 상당히 폭등을 하고 네. 있고 알테오젠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못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첫 번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 주말을 넘어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를 띠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계속 뭔가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또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심을 조금씩은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사실은 또 주가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는 저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높은 기술력, 또 국내 신약 개발 업체들의 안정된 순차적인 임상이라든지 또 좋은 결과,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 약간 횡보를 하는 구간인 것이지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어느새 작년 이거 구간을 어떻게 놓느냐 좀 다르긴 하지만 작년 연말 이후에 보면은 벌써 한 7, 8개월 계좌리 계속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도돌이표예요. 좀 갈만하면 다시 내려오고 또 빠질 것 같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그래서 6월 달부터 갑니다, 7월 달부터 갑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또 바이오 섹터라는 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또 무섭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6, 7월 정도 된다라면 웬만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또 긍정적인 소식들, 학회라는 것도 있고, 또 조기 대선이라든지 또 관세 관련된 협정이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코만 딱 떼어놓고 보면 유창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29일이기 때문에 임박한 이벤트거든요. 사실 저희가 학회 이야기가 있기 한 1, 2주 전부터도 학회 기대감으로 저희가 헤드라인을 정말 많이 납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엔 없었어요. 다른 이슈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그럼 선제적으로 이런 이슈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진행 중에 더욱더 가파르게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좀 유난히 좀 그 이슈에 반응을 많이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작년에는 이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여름 한 초가을까지 바이오가 쭉 올라갔었던 거라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전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도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매수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때 맞춰서 최근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좀 저점을 다지면서 조금 반등을 고점을 좀 높여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27일이기 때문에 뭐 2, 3일 이번 주 후반을 좀 대비해서 매수해보겠다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원픽 이야기 좀 속도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매크로 측면도 한번 볼게요. 저희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될지 질문 좀 드려봅니다. 금통위가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모멘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리스트업한다면 최상단의 제약바이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이슈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한다면 네.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보다 바이오시밀러와 CDMO, CMO가 먼저 움직여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아스코화케에 참여하는 혹은 개별 뉴스가 있는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은 뉴스 플레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수급 가장 주목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ABL 바이오와 티움 바이오가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많이 붙어 있고 시세도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라서 물론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단점인 세론 이 뉴스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이쪽에 대한 단기간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금통이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도 있고 FOMC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만약 바이오시밀러 CDMO에 좀 집중이 되면 그때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시가총액 대형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타이밍상으로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CMO는 볼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 그래서 원픽 지금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CMO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올해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추천이 됩니다. 애정이 느껴지는데 한번 포인트 먼저 종목 듣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종목이요? 네, 바이넥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가져왔어요. 근데 또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주면 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한번 언급을 좀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도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왔으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나오면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CMO, CDMO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고 중국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조선업이 바이오 시밀러 쪽, CDMO 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미국, 유럽, 일본 등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없으신 분들 접근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그전보다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2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그러니까 지난 2월달 고점대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그 6월달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우리 한마디 더 할 말씀 있으시죠? 김태성 본부장님. 이 바이넥스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공교롭게
하나 더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네.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바이오FS와 네.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나뉘면서 이 CDMO, CMO와 바이오시밀러가 나뉘었는데 지금 바이넥스의 큰 고객사는 두 기업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바이넥스는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가져도 저는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이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많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저희 소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신정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이 소비 키워드가 궁금한 점은 이번 주 몰아받게 되진 않았지만 제조업 쪽으로 수급이 많이 가나 싶어서 소비를 좀 이번 주에는 안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전 중에 뭐 APR도 그렇고 고점을 뚫어내는 종목이 있거든요. 5월 말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쪽 많습니다만 소비 본다면 아직 어디는 괜찮을까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또 들어보셨을 섹터가 의류 쪽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화장품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되다 보니 안 움직였던 의류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근데 거기가 테마가 조금 섞여 있어서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형지 그룹사는 저는 예. 좀 논외로 보고 아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오늘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명품 가방 브랜드 ODM사가 오늘 상한가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네요. 이쪽도 사실 이제 본업 때문이라기보단 과거에 이 호텔 산업에 좀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보더라도 예전보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을 좀 제외하고라도 감성코퍼레이션, 영업무역 이러한 쪽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에서 정말 호응도가 높고 소비가 지금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의류 쪽 계속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아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제 여름이 슬슬 다가오면서 또 관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의류 쪽에서도 감성 코퍼레이션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결국 소비에서는 덜 오른쪽이네요, 본부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견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유창희 본부장이 소비에 대해서 안 올라간 쪽 계속 봐도 될지 의견 동의하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여기에 대한 게 많이 안 올라갔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가 틈이라고 역시 보실까요? 네, 근데 이제 소비를 좀 본다라면 일단 첫 번째는 뷰티 쪽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미용 관련된 쪽이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가 묶이는 게 관광객이라는 거죠. 미용, 의료, 관광객.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좀 카지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대형 유통사들이 주가가 좋았던 거는 소비 심리도 있지만 저는 좀 면세점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세를 보여주면서 해외 여행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이 끝나면 뭐 1, 2위 후보 모두 대규모 부양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관련돼서 유통 관련된 기업들 좀 지켜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결국은 소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조선 방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소비에 대한 모멘텀까지 골고루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